안녕하세요, 워너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추가, 수정, 삭제 해보자고. 먼저 CRUD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 사이트가 있습니다. 관리자는 판매할 상품을 입력, 수정, 삭제하고요. 여러분은 상품을 조회, 주문, 수정, 그리고 취소합니다. 이 모든 작업은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그리고 조회하는 작업인 거죠. 이 4가지 작업의 첫 글자를 따서 CRUD라고 부릅니다. 모든 웹사이트는 결국 CRUD를 위해서 만드는 거죠. CRUD가 웹사이트의 기본이라면 CRUD의 기본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양식입니다. 이런 양식을 폼이라고 부르죠. 양식에는 입력되어야 하는 데이터 항목들이 정의되어 있고요. 이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입력되어야 하는지 입력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 모델을 정의했었죠. 이 모델에는 입력 데이터 항목들과 그 항목의 형식 그리고 길이가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모델에서 이런 입력, 수정, 삭제 폼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여기에 데이터 유효성 검증에 대한 것만 좀 추가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볼까요? 오늘 실습할 부분은 9번째 파트 폼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설명은 건너뛰도록 하고요. 네, 이 부분부터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카탈로그에 새로운 파일을 추가합니다. forms.py라는 파일을 추가하고요. 이 내용을 복사해서 넣습니다. 지금 추가한 내용을 보면 renew book form이라는 폼이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번 실습에서 진행할 내용은 책을 대여해 갔을 때 도서관 직원이 이 책의 대여 기한을 연장해주는 그런 내용을 실습해 볼 건데요. 이 renew book form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대여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는 양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양식에 입력칸이 한 개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책의 대여 기한을 연장할지에 대한 내용이 한 칸 있는 거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내용은 대여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 요청한 대여 기한 날짜가 유효한지를 검증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오늘보다 이전 날짜로 갱신해달라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최대 4주 이상 갱신 기한을 늘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규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납기한 갱신 뷰에 접근할 수 있는 URL 규칙을 선언해 줍니다. 그럼 반납기한 뷰를 정의할 차례죠. views.py로 가서요. 이 부분들은 설명을 건너뛰고 이 부분을 복사해 넣겠습니다. 먼저 임포트 부분을 파일 맨 위쪽에 이렇게 복사하고요. 우클릭을 한번 해준 다음에 sort import라고 눌러주면 알아서 보기 좋게 정의해 줍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이 내용을 복사해 넣겠습니다. 반납기한 요청된 책이 실제로 존재하는 책인지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존재하지 않으면 not found error를 내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 대한 접근이 포스트냐 아니면 get이냐로 나누는데요. get은 이름 그대로 양식을 하나 받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포스트는 양식의 내용을 채워서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get의 경우에는 반납기한 값을 설정한 다음에 페이지로 이동을 시키죠. 반면에 포스트 요청, 양식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데이터를 체크하고요. 그리고 새로 입력받은 반납기한 값을 설정한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그 처리가 다르죠. 양식을 달라고 했을 때는 양식을 주는 거고요. 양식의 값을 입력해서 제출했을 때는 그 제출된 값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처리해주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코드에 오타가 있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면 됩니다. 다음으로 뷰 템플릿 코드를 복사할 차례입니다. 템플릿의 카탈로그 안에 새 파일을 만들고요.
이 내용을 복사합니다.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어떤 책 제목이 나오죠? 어떤 책에 대해서 반납기한을 연장할 건지, 누가 빌려왔는지, 그리고 원래 대여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표시하고, 아래쪽에는 폼이 있죠? 이게 이제 입력 양식입니다. 그 양식에 입력 항목들을 보기 좋게 테이블로 자동으로 완성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입력 항목이 반납기한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가 테이블로 만들어져서 보이겠죠? 그리고 도서관 직원이 확인할 수 있는 전체 대출 목록 페이지를 만들었었죠. 여기에 다음과 같이 반납기한을 수정할 수 있는 링크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가해주고 실행해서 확인해 볼까요? 네, 언제나 그렇듯이 가상 환경부터 활성화하고요. 서버를 실행하겠습니다. 도서관 직원으로 로그인을 해볼까요? 모든 대여 목록을 볼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면 대여 목록 옆에 리뉴라는 버튼이 생겼죠? 네, 리뉴를 누르면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대여기한 업데이트 폼이 나타납니다. 저희가 설정해준 기본값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터무니없이 6월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보면 최대 4주를 넘길 수 없다라고 하는 에러 메시지가 나오죠. 그러면 2월 28일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면 반납기한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앞에 책도 한번 업데이트 해볼까요? 이거는 2월 20일까지로 업데이트하죠. 그러면 2월 20일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네, 다음 내용은 모델 폼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저희가 작성한 내용과 정확하게 똑같은데 입력 항목이 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좀 더 간단하게 작업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작업해 볼까요?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폼.py 위에 우선 이 두 임포트 구문을 넣어주고요. 나머지 내용을 복사해서요. 밑에다가 넣어줍니다. 차이점을 보자면 우선 이름이 리뉴북 폼에서 리뉴북 모델 폼으로 바뀌었고, 기본적인 기능을 여기는 폼스.폼에서 가져오지만 모델 폼에서 가져온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 항목에 리뉴얼 데이트를 썼지만 여기는 기본적으로 있는 듀백을 썼다는 점이 다릅니다. 기존에 리뉴북 폼을 쓰던 곳에서 리뉴북 모델 폼을 쓰면 정확하게 똑같은 기능을 한다는 얘기인데, 튜토리얼에는 이걸 어떻게 적용하라는 말은 없어요. 간단하게 적용을 한번 해보면요. 우선 임포트를 하나 추가해 줍니다. 리뉴북 모델 폼이었죠. 모델 폼이라고 하나 추가해 주고요. 밑에 저희가 썼던 부분에서 리뉴북 폼을 쓰는 거를 전부 리뉴북 모델 폼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리뉴얼 데이트가 아니라 이제 듀백으로 바뀌었죠. 듀백으로 바뀐 부분만 주의를 해서 리뉴북 모델 폼 듀백이죠.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새로 고침을 한번 하고요. 이 책에 반납 기한을 2월 21일로 고쳐볼게요. 네, 2월 21일로 수정이 됐죠. 네, 기존 내용과 동일하게 작동을 합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내용은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모든 웹사이트는 데이터를 추가, 수정, 삭제, 조회하는 작업을 기본으로 하죠. 이런 반복적인 작업에 대해서 장고는 언제나 그렇듯이
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추가, 수정, 삭제 폼을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뷰에 이 코드를 복사할게요. 먼저 언제나 그렇듯이 임포트부터 맨 위쪽에다가 복사해 주고요. 어서는 이미 임포트가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만 제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 내용을 추가하면 됩니다. 장고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추가 뷰, 업데이트 뷰, 그 다음에 삭제 뷰를 기능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거죠. 이 뷰에서는 어떤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추가 뷰다 라고 하는 걸 설정해 주고요.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추가할 거냐, 여기서는 전체 데이터를, 여기서는 지정된 항목에 대해서 수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삭제의 경우에는 필드가 필요 없죠. 그냥 이 전체 데이터를 삭제할지 말지만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데이터 삭제에 성공했을 때 author라고 하는 URL 규칙에 정의된 곳으로 이동하라 라고 하는 거를 정의해 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뷰 템플릿을 정의할 차례인데요. 데이터 추가와 수정은 사용하는 폼이 같습니다. 그래서 파일에요. author 폼 from이라고 했죠. 네, author 폼이라고 하나 만들어 주고요.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죠. 폼에 있는 데이터 항목들을 전체를 테이블로 표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삭제할 때 쓸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요. 네, 요 내용도 대단히 간단합니다. 저자 이름이 표시되고 이 저자를 삭제하겠느냐, 예라고 누르면 포스트 형식으로 데이터를 삭제한다는 내용이죠. 근데 데이터를 삭제하고 싶지 않은 경우를 위해서 링크를 하나 추가할게요. 데이터를 삭제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author라고 저자 목록으로 이동해달라고 하는 링크를 하나 추가하고요. 그리고 접근할 수 있는 URL 규칙을 다음과 같이 추가해달라고 합니다. 튜토리얼에서는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 테스트를 해보라고 하는데 좀 더 그럴듯하게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만 작업을 더 해볼게요. 우선 저자 추가, 수정, 삭제는 권한이 있는 사람만 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했던 Permission Required Mixin을 이용할게요. 그리고 이런 권한이 있는 사람이 이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정의해 주고요. 베이스 좀 제네릭으로 가서 직원이 접근할 수 있는 링크에 저자 추가라고 하고요. 아까 저자 추가 URL이 author_create 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저자 상세 보기에서는 이 저자를 수정할지 삭제할지 에 관한 링크가 있으면 좋겠죠. 먼저 만들고 할까요? 이렇게 작업하면은
요 URL 호출할 때 id를 파라미터로 넘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auth 업데이트를 호출할 때 여기에 파라미터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에러가 없으니까 확인해 볼까요? 네, 저자 추가라는 메뉴가 생겼죠.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네, 저자가 추가가 됐어요. 전체 저자 목록에 보면은 네, 기존에 없던 홍길동 222가 추가됐죠. 상세 페이지로 가보면 저자 수정과 삭제가 생겼고요. 이름을 변경해보면 네, 이름이 잘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삭제를 눌러보면은 네, 정말 이 저자를 삭제하겠느냐, 취소를 누르면 다시 네, 저자 목록 페이지로 오죠. 확인을 누르면 저자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도전 과제 내용은 지금 저자에 대해서 했던 내용을 책에도 똑같이 하라는 내용인데요. 후딱 처리해보죠. 네, 우선은 URL부터 시작하겠습니다. URL을 여기서 일단 기존과 똑같이 수정, 추가, 삭제를 복사한 다음에 auth 대신에 book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view로 넘어가서 네, 저자 거를 그대로 복사해서요. 네, 저자를 book으로 바꿔줍니다. 책은 전체 필드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삭제가 완료되면 책 목록으로 이동해야 되죠. 이 부분을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뷰 템플릿을 바꾸면 되겠죠. auth 폼을 복사해서 이름을 book 폼이라고 바꾸고요. 네, 내용은 바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auth confirm delete를 복사해서 이름을 바꾸고요. book confirm delete로 바꿔줍니다. 여기서는 auth를 book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취소를 눌렀을 때는 books로 넘어가면 되고요. 그러면 book 디테일에 책 수정과 삭제에 대한 거를 넣어주면 되겠죠. 베이스 템플릿에 접근할 수 있는 책 추가 링크를 만들어주면 끝났죠. 네, 오류가 없으니까 확인해 볼게요. 자, 새로 고침 책 추가가 생겼죠. 그러면 책 4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책 4가 생겼죠. 전체 책 목록에 가면은 네, 마지막에 책 4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상세 보기에서는 책 수정. 네, 책 이름이 변경되죠. 삭제를 눌러볼까요? 네, 그러면 책이 삭제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도전 과제까지 모두 완료했네요.